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지금 세부시티에 있어요. 그냥 뭐 한적하게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질문 하나를 받은 게 있어요. 제가 IQ는 또 지능은 목의 유전이다. 이런 제가 영상을 하나 담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머님의 IQ는 좀 높은데 아이가 조금 낮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머님 때 했던 그 IQ 테스트랑 지금 웩슬러 지능 테스트랑은 다른 거예요. 그때 테스트했던 IQ 일반 테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IQ 테스트예요. IQ랑 지능 요거는 약간 달라요. 지능의 큰 범주 안에 IQ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보다 지능이라는, 그러니까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큰 범주 안에 IQ 테스트라는 조그마한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IQ 수치랑 웩슬러 지능 수치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IQ 수치는 좌뇌에 있는 수리지능과 언어지능 요 수치예요. 그런데 웩슬러 지능이라는 거는 이 좌뇌 쪽뿐만 아니라 우뇌 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다 검사를 하는 통합적인 지능 검사 수치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검사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경향이다 보니까는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하는 행동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수준에서 아이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학습 집중력이 높다든지 이런 걸로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주위에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까는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학습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학습 집중력이라는 거는 8살, 그러니까 7살에서 8살이 넘어야 가능해요. 그때부터 조금씩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학습 집중력이 원래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습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키질 않아요. 아이들이 어차피 학습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일찍 시킬 필요가 없어서 아이들의 사회성, 자연 친화진, 자기 성찰 지능 이런 것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모국어를 배우고 또 학년이 좀 높아지면은 제2 외국어를 배우고 그때부터 수리 영역을 배운단 말이에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도 두정엽에 있어요. 두정엽이 7살 넘어서 그때부터 발달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7살 이전에 숫자, 연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강제로 시킬 수는 있어요. 그만큼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뇌가 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고 어머님이 테스트했던 그 IQ 수치는 이게 예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렸을 때 했던 그 IQ 테스트 뭐 만약에 했다고 해도 뭐 4학년 5학년 정도 했겠죠. 그러면은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테스트했던 IQ 테스트랑 지금 웩슬러 지능 테스트랑은 다른 거고 어머님이 지금 웩슬러 지능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그때보다는 수치가 더 낮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인이 돼서 27살이 넘으면은 그때부터 IQ 수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냅스 신호로 인해 가지고 뭐 문항 자체가 쉬운 문항이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게 IQ 수치라는 게 언제 했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아, 7살 이전에 하는 수치는 별로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서 영재성 테스트 하는 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 아이들을 7살 이전에 IQ 테스트 하는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7살 이전에 했는데 아이들이 IQ 수치가 100이 안 나왔다. 100이 안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IQ 수치가 100이 넘기 시작을 해요. 본격적으로 11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중학교 넘어, 고등학교 넘어야 가능한 거고, IQ 수치가 27세까지 막 올라요. 27세에 한 120 정도까지 오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IQ 수치가 80 정도로 가요. 그리고 나이가 한 65세, 70세 정도 되면은 이제 IQ 수치가 다시 또 80 정도 되는데 80 정도면은 경계성 지능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70세 넘으신 분들 중에서 정정하신 분들도 있고 박사님들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러 경계성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 경험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수치는 떨어졌지만은 경험에 의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수치는 떨어지더라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은 좀 많이 고지식해지고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향이 문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는 똑똑한 것 같은데 아이가 조금 약해 태어났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가 운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하고 있는 테스트나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낮게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운의형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운의형이 좀 강한 아이들이죠. 또 운의형 영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들이 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나타난 수치를 가지고 이런 선입관으로 아이를 대하다 보면은 또 부모가 공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면은 아이가 그거에 의한 스트레스로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임신했을 때 당시 임신 전후로 해가지고 정자의 상태나 또 난자의 상태나 유전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X 염색체 외에도 일반 상염색체에도 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유전적인 조작이 안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문제성이 생기게 돼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X 염색체랑 상관없이 상염색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X 염색체에서 다 관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X 염색체에 지능에 관련된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은 지능에 관련된 염색체는 아빠 거보다 엄마 거, 그러니까 목의 우성으로 들어오게 돼서 아빠랑 엄마랑 같은 지능에 관련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으면은 엄마 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마 거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임신 3개월 이전에 어머니가 제대로 된 이런 임신 관리를 안 했다든지 또는 수정이 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든지 임신했을 때 당시 어머님의 이런 몸 관리 상태가 안 좋았다든지 임신 기간 도중에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 착상 위치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남자 아이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이 X 염색체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면서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 그 외에도 조기 출산했을 경우 그럴 수도 있고 또 엄마 세대뿐만 아니라 엄마 윗세대에 있는 유전적인 성질을 받을 수 그래서 그 유전적인 성질을 받아와서 아이가 또 잘못되는 경향도 있어요. 제가 이런 댓글들을 웬만하면 좀 많이 다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유튜버들이나 또 일반 댓글 상담들 보면은 모든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아이들 댓글 상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나이 성별 어떻게 아이가 그 나이까지 부모랑과의 관계 애착 관계 어떻게 됐는지 아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아이를 상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 해줄 수 있는 거는 통합적인 건 해드릴 수 있어요. 아이의 뇌 타입에 따라서 아니면은 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꼭 해줘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다 통합적인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이가 크나큰 이상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보는 아이 관점하고 제3자 입장에서 보는 아이 관점하고 부모는 아이한테 제대로 해줬다고 하지만은 또 상담사 입장에서 보는 이런 부모가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강아지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들한테 막 애정 쏟는다고 강아지들이 주인을 따르진 않단 말이에요. 너무 애정을 쏟다 보면 과잉보호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강아지들도 이제 성견이 돼가지고 주인을 그러니까 주인 위에서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또 사회성을 키워야 될 이 시기에 그러니까 7개월에서 9개월 그 사이 강아지들한테 집에서만 보내고 했다든지 너무 가호킹을 했다든지 또 제대로 된 다른 견들하고 상호 관계를 안 했다든지 산책을 많이 안 나갔다든지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강아지들이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워야 될 1세, 2세부터 약 5세 때까지 밖에 생활을 안 한다든지 기간 생활을 안 했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너무 적었다든지 부모랑과의 교류만 했다든지 또는 부모가 너무 예민한 기질이라 밖에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 간의 교육 관계가 별로 안 좋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이도 똑같이 사회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연유가 있으니까는 부모는 아무리 아이한테 잘해줬다고 하지만은 또 상담자들이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가 문제여서 아이들한테 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 아이 자체가 뭐 ADHD라든지 또 자폐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부모보다는 또 아이들 자체 문제니까는 이런 건 또 아이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봐야 되는 이런 상담이 있고요. 또 아이들을 봐야 되는 상담이 있는데 댓글로 오는 거는 부모가 보는 관점의 아이들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해주고 한번 방문 상담을 해드릴까요? 그렇지 않은 거는 보통 전화 상담으로 끝내는 경향도 있고 또 댓글로만 해도 되는 경향이 있어요. 학습지 좋은 건 뭐예요? 또 애들 공부는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댓글로 해도 되죠. 그런데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뭐 약간 정도의 문제는 댓글로 또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아이가 조금 큰 문제인 것 같다 이런 거는 제가 함부로 댓글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원인을 얘기를 해준다 그래도 보통 받아들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조금 심각한 수준이나 요거 위험 수준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직접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계속 댓글에 이렇게 묻는 경향이 있는데 질문하시는 분은 바로적인 대답을 원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아이가 또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서 이 솔루션 자체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솔루션 자체도 다른데 부모님이 보는 관점의 아이들만 딱 내놓고서는 아이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함부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연유가 있어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고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들은 한번 뵙자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거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댓글에 제가 대답은 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댓글을 달 수 없고 직접 만나서 아이를 봐야지만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모든 댓글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기준에서 아이들을 썼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는 경향도 있고 또 오해해서 아이에 대해서 쓰는 경향 그렇기 때문에 직접 아이를 만나다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경향이 있어.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아이가 영재성을 띠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영재성을 못 알아보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이를 직접 봐야 아는 경향도 있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셔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보통 유튜버들은 뭐 하면은 답 달아주잖아요. 그래서 어이없는 답변들이 많아요. 근데 다른 유튜버니까 뭐 제가 얘기는 못하고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 나이, 성별, 또 그동안 생활했던 과정, 애착관계, 또 학습 정도,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한 것들, 또 아이한테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줬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의 솔루션이 달라지는 거 참고해 주셔서 댓글에 대한 제 대답이 뭐 같은 질문이라도 다 답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웬만하면 좀 통합적인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있는 내용들은 또 아이들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 또 참고해 주셔서 제 강의나 또 질문 쓰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또 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마치고요. 또 필리핀에 관련된 영상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끝마치고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